까마귀보다 더 어두운 소리를 내는 새는 어떤 새일까요? 정복근의 검은 새 같은 영혼의 새가 우는 소리일까요? 하인이 퇴장하고 맥베스가 탁자 옆에 앉는 순간 맥베스의 눈이 뒤집히고 있습니다. 아, 웬 단감이? 내 눈이 잘못된 건가? 눈엔 보이는데 잡히질 않네. 마녀들은 창백한 헤카테에게 재물을 바치고 초췌한 살인자는 이렇게 살금살금 정숙한 여인들을 겁탈하러 가던 걸음걸이로 목적물을 향해 유령처럼 다가간다. 그대 탄탄하고 견고한 대지여, 나의 발길이 어디로 향하든 그 발소리를 듣지 마라. 내가 감은 일은 곧 끝난다. 종이 날 부르고 있구나. 저 소리는 듣지 마라, 딴칸이여. 그대를 천당 아니면 지옥으로 불러들이는 조종이니라. 아니 이게 무슨 소리죠? 맥베스의 어두운 욕망이 빚은 참혹한 사건을 상징하는 소리였군요. 저기 멀리서 양손이 피투성이가 된 채 두 자루에 단검을 든 맥베스가 휘청거리며 들어오지만 그의 부인은 그를 미처 보지 못하는군요. 혹시 그 자들이 잠을 깬 게 아닐까? 일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러다 실패하면 우리는 파멸이다. 그 자들의 단검 두 자루를 다 내놓았으니 설마 그이가 그걸 못 볼 리는 없겠지. 자고 있는 왕의 얼굴이 내 아버지를 닮지 않았던들 내가 해치웠을 텐데. 자고 있던 두 놈을 해치웠어. 한 놈이 하느님 자비를 하니까 또 한 놈은 아멘이라고 했어. 마치 사형집행인 같은 내 이 손을 보기나 한 것처럼. 그들이 겁에 질려 하느님 자비를 하는 것을 듣고도 아멘 소리가 목에 걸려 나오질 않았어.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아요. 아멘 소리가 왜 목에 걸렸을까? 나만큼 하느님의 자비가 가장 필요한 자도 없었을 텐데. 이 일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다가 미쳐버릴 거예요. 이제부터는 잠을 못 이루리라. 맥베스는 스스로 잠을 죽였다. 암살하였다. 더 이상 잠을 못 잔다. 맥베스는 영영 잠을 자지 못한다. 그만하세요, 그만. 누가 누구한테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미칠 듯이 생각하다간 사나이다운 패기만 잃을 뿐이에요. 자자자자자, 어서 가서 물을 떠다가 그 더러운 핏자국을 씻어버리세요. 아니 세상에, 이 단검을 왜 갖고 왔어요? 그것들을 그냥 거기다 놔둬야 해요. 어서. 난 다시 못 가겠어. 못 보겠어. 그걸 생각하는 것조차 무섭소. 그 칼을 이리 줘요. 잠자는 자나 죽은 자는 그림에 불과합니다. 덩컨 왕이 아직도 피를 흘리고 있으면 그걸 호위병들의 얼굴에 칠해주고 와야지. 맥베스 부인이 덩컨 왕의 방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야, 그녀의 저 표정 정말 볼만하군요. 나만 보이나? 저 노크소리는 어디서 나는 걸까? 눈알이 뱅뱅 돌다 못해 빠져갈 것 같구나. 위대한 바다의 신 넵튠의 대양의 물로 이 손의 피를 깨끗이 씻어버릴 수 있을까? 아니지, 이 손이 오히려 저 넓고 넓은 파란 바다를 빨갛게 물들여 핏빛으로 바꿔놓을 거야. 자, 여보 보세요. 이제 이 손도 당신 손과 같은 핏빛이 됐어요. 하지만 내 심장은 당신처럼 하얗게 질려있지 않아요. 누군가 두드리고 있군요. 자, 어서 침실로 돌아갑시다. 물이 조금만 있어도 핏자국을 말끔히 씻을 수가 있어요. 이건 아무 일도 아니잖아요. 문 두드리는 소리에 던컨이 깨어나준다면, 제발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문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요란스러워지자 술에 취한 문지기가 불평을 하네요. 이 질기다 질겨 이 젠장. 내가 지옥의 문지기라면 열쇠를 돌리느라 잠시도 틈이 나지 않겠군. 그만해도 지옥 대장을 대신하여 묻겠는데 넌 도대체 누구냐? 이런 젠장. 또 다른 악마의 이름으로 묻는다면 대체 누구냐? 옳지. 내 놈은 혓바닥이 두 개여서 저울의 양쪽에 얹어놓고 새빨간 거짓 맹세를 밥 먹듯 하는 사기꾼이로구나. 하느님의 이름으로 반역을 한 사기꾼이지. 하지만 천당에선 그 사기가 통하지 않은 모양.
내가 문을 열자 맥다프와 레녹스가 등장합니다. 간밤엔 어지간히들 마셨나 보군. 이렇게 늦잠을 자고 있는 걸 보니. 근데 두 번째 달기 울 때까지 술 타령에 정신이 없었었죠. 그놈의 술은 의뢰 3가지 자극을 줍니다. 세 가지 자극? 대체 그게 뭔가? 첫째, 코가 빨갛게 되고쇼. 둘째, 잠이 오고쇼. 셋째, 오줌이 마렵습니다. 욕정은 일어나도 힘이 있어야 없죠. 그래서 과음은 성욕에 관한 한 주둥이로 두 말을 하는 사기꾼과 같습죠. 욕정을 일으켜놓고는 곧 죽여놓고 충동질을 했다가는 물러서 버리고 용기를 주었다가 실망시키고 시작하게 해놓고 꽃무늬를 빼는 결국은 속임수를 잠들게 하여 넘어뜨리고는 주횡랑을 쳐버립죠. 그래서 자네도 간밤엔 그 술에 속아 넘어간 모양이군 그래? 그놈이 소인의 목구멍으로 넘어가자 슬슬 저를 넘어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디 그놈의 속임수에만 당하고 있을 수 있습니까요? 소인도 보복을 해줬답니다요. 힘은 제가 더 세니까. 목구멍으로 넘어간 그놈을 몽땅 토해내서 넘어뜨렸습니다요. 때로는 그놈이 내 다리를 잡고 휘청거리긴 했습니다만. 알겠네. 주인 날인 일어나셨나? 문 두드리는 소리에 잠이 깨셨나 보군. 저기 나오시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댁들도 잘 주무셨소. 폐하께서는 아직 일어나시지 않은 것 같소. 아침 일찍 깨워달라는 분부가 계셨는데 하마터면 늦을 뻔했습니다. 자, 안내 드리리다. 이번 일은 즐거운 수고이시겠습니다만 역시 수고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즐거운 수고를 어디 수고를 할 수 있습니까? 여기가 침소의 문이요. 무엄하지만 그냥 들어가 뵙겠습니다. 미리 분부가 계셨으니까요. 폐하께서는 오늘 출발하십니까? 예, 그렇게 말씀하셨소. 간밤은 참 어수선한 밤이었습니다. 저희 숙소에서는 굴뚝이 바람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들리는 바에 의하면 하늘에는 곡성이 울려 퍼지고 괴상한 죽음의 비명소리가 들리는가 하면 무시무시한 혼란과 반란이 일어날 징조를 예언한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올빼미도 밤새도록 불길하게 울어댔고 돼지가 열병이라도 걸린 듯이 진동했다고 합니다. 험한 밤이었습니다, 그려. 젊은 저의 기억으로는 그처럼 괴이한 밤은 처음이었습니다. 새파랗게 질린 맥다프 다시 등장. 무서운 일이다. 무서운 일이야. 차마 입으로 말할 수 없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무슨 일이요? 파괴요! 무지막지한 파괴요! 자랑무도한 살상이 신성한 영혼의 전당을 부수고 거기서 그 생명을 훔쳐가 버렸어. 뭐라고? 생명을? 아니, 폐하의! 저 어서 침소로 가보시오.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처참한 광경이오. 내게 더 묻지 말고 직접 가서 보면 알 것이오. 자, 일어나시오. 모두들 일어나. 이 최후의 대심판 같은 현장을 보시오. 무덤에서 빠져나온 유령처럼 걸어나와 이 무서운 광경을 좀 보란 말이오. 뱅코, 폐하께서 살해당하셨소. 세상에 이런 어쩌나. 아니, 저희 집에서요. 극악무도하기 이를 데 없는 일이오. 맥다프, 제발 지금 하신 말씀을 아니라고 해주오. 무슨 변이 생겼습니까? 폐하의 신상에 변이 생겼소. 폐하의 혈통의 샘, 그 원천이 끊어졌소. 그 근원이 끊어졌단 말씀이오. 부왕께서 살해를 당하셨소. 뭐요? 누구한테? 호위병들의 소액인 듯합니다. 그놈들의 손과 얼굴은 온통 피투성이가 되어있고 단검에도 피가 묻은 채 머릿맡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놈들은 실성한 듯 서로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죠. 사람의 생명을 맡길 만한 위인이 못 되는 그런 놈들에게 호위를 시킨 게 잘못이었네. 너무 격분한 나머지 내가 그놈들을 베어버린 것이 안쓰럽구나. 아니, 왜 그런 짓을 하셨소? 아니, 그 충격적인 순간에 그 누가 앞뒤를 분별할 수 있으며 이 격분한 감정에 그 어떤 침착함을 볼 수 있단 말이오. 던코랑의 칼에 찔린 상처는 파멸이 침입해 들어가는 인체의 파열과도 같았소. 저쪽에는 살인자들이 살해의 증거로 온통 피에 물들어 있었고 칼집에서 빠져나온 무엄한 단검도 피로 응열된 채 굴러 떨어져 있었어. 진정 충성된 마음을 가진 자라면 그 누가 그 광경을 보고도 그대로 참고 견딜 수 있었겠어. 누가 저를 좀 데려가 주세요. 왜? 왜?
우린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할까? 이 사건은 누구보다 우리의 문제이니. 이 마당에 무슨 말을 하겠어요. 아분의 신이 송곳 구멍에 숨어 있다가 언제 어느 때 튀어나와서 우리를 붙들어 갈지도 모를 이 판국에 말이에요. 자, 어서 피해요. 눈물 같은 것은 좀 더 간직해 둡시다. 그래, 슬픔은 아직 가슴속에 눌러두자. 자, 우리 다시 모여서 이 극악무도한 대역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여 규명토록 합시다. 공포와 의욕에 온몸이 덜덜 떨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을 대신해서 반역을 기도한 악도들의 흉계에 맞서 싸우겠소! 나도 그러겠소. 자, 어서 회의실로 모입시다. 인간은 자신이 짐승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할 때 정이라는 단어를 정당화하고 그 의식에 우월감을 갖기도 합니다만 사실 정당성이란 지극히 개인적이며 이기적일 수도 있는 것이죠. 맥베스, 그대는 이제 모든 것을 손에 넣었다. 그라미스, 코더, 왕 모두 다 그 마녀들이 약속한 대로 되었다. 그런데 그것을 얻기 위하여 그대는 아무래도 가장 부정한 수단을 쓴 것만 같다. 하지만 왕위는 내 후손에까지 계승되는 것은 아니지. 나야말로 미래 여러 왕의 근원이며 조상이 될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만약 마녀들의 말이 맞는다면 맥베스요, 그것들의 말이 그대에게 적중했듯이, 아니 그것들의 말이 그대에게 진실로 실현된 것을 보면 그 말이 또한 나에게도 신탁이 되어 마땅할 것이며, 따라서 나라고 해서 미래에 희망을 두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은가? 하지만 말을 삼가고 조심해야지. 왕이 된 맥베스와 맥베스 부인은 귀족들과 시종을 거느리고 등장합니다. 아, 여기에 우리의 주인이 계시는군. 우리의 축하연회 벤코우 장군을 안 모시면 구멍 뚫린 창문처럼 허전할 뻔했어요. 오늘 밤 만찬회를 베풀기로 했으니 장군도 꼭 참석하길 바라. 예, 폐하의 군부이신데 오직 신의 의무는 순종하는 것뿐인 줄 압니다. 오늘 오후 말을 타고 어디 가신다면서요? 그러하옵니다, 폐하. 나가지 않으면 오늘 회의에서 장군의 신중하고 유익한 의견을 참고하려던 참이었는데, 하지만 그것은 내일로 미룹시다. 그런데 멀리 나가시오. 지금 떠나면 만찬회 때까지는 돌아올 수 있는 거리입니다. 만일 말이 늑장을 부린다면 어둑어둑한 시간을 한두 시간 더 잡아먹어야겠죠. 축하연에 늦지 않도록 하오. 참, 듣자니 짐의 그 잔인무도한 친척인 두 왕자가 영국과 아일랜드에 은신하고 있으면서 잔악한 부친 사례에 천인공노할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도리어 괴이한 낭설을 만들어 퍼뜨리고 있다 하오. 하지만 그 일은 내일 국사를 의논할 때 함께 의견을 나누기로 하고, 어서 가보. 아들 프리언스도 같이 가지요. 부디 그대들을 싣고 달릴 말의 다리가 튼튼하길 바라오. 벤코우가 퇴장하고 시종이 두 자객을 데리고 등장하는군요. 맥베스가 시종을 설득하여 벤코우를 죽이도록 사주를 하는데요. 천대받고 소유된 삶을 살며 세상에 대한 분노를 갖고 있는 순진한 자객들은 맥베스가 벤코우를 모함한다는 걸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들이 무지해서가 아니라 맥베스가 강교해서겠죠. 고조됐던 음악이 평화로운 연애 음악으로 바뀝니다. 때론 평화야말로 잔인할 수가 있죠. 잔혹함을 숨기고 있는 위장된 평화라면. 궁전의 홀에 벤코우의 유령이 등장하네요. 아시죠? 그가 어디에 앉는지. 여러분, 벤코우 장군이 이 자리에 참석했더라면 전국의 고관대작들은 모두 모인 셈이 될 텐데, 그의 신변에 무슨 변고가 생긴 것은 아닌가 매우 걱정스럽소. 폐하, 그의 불참은 약속을 저버린 짓입니다. 황송하오나 폐하께서도 옥자에 앉으시지. 아니 폐하, 아니 왜 그렇게 놀라십니까?